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고언어로 게임 서버 만드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하게 된 경위는 제가 고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고 채널이나 고 루틴 같은 동시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고만의 특별한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떤 게 더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임 서버 만드는 프로젝트를 착안을 하게 됐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니티도 한번 공부를 해볼 겸 유니티 되게 유명한 게임 엔진이 있잖아요. 물론 뭐 최근 몇 달, 며칠 사이에 되게 욕 많이 먹고 이슈도 많지만 일단은 뭐 잘 만들어진 게임 엔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유니티 자체로는 정책으로도 욕을 많이 먹지만 유니티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고언어로 서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볼 겁니다. 요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는 예행 연습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게임을 만드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밟아보고 그 다음에는 모바일이나 PC에서 플랫폼 그거 요새 게임 업계에서 되게 유행하는데 크로스 플랫폼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저희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배포해가지고 같이 플레이 해보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일단은 오늘 해볼 거는 그걸 위한 전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거 틱택토를 고른 이유가 있냐고 하면은 틱택토가 일단 턴 기반 게임이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게임보다 훨씬 처리할 게 적어요. 훨씬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게임을 안 만들어 본 입장에서 쉬운 거를 먼저 해보자고 해서 턴베이스의 틱택토 게임을 골랐고 그리고 유니티를 오늘 오전에 조금 해봤어요.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 3D로 하려고 하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했던 이제 간단한 기능들로는 게임의 그 말들 있잖아요. 체스 말 같은 거 이거를 옮기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기능을 좀 구현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D 어렵구나. 이게 간단한 이런 드래그 하는 것도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2D로 할 수 있고 간단한 턴 베이스로 되어 있는 틱택토 게임을 고르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면서 계속 코딩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는 그거고 진짜로 모르는 부분 생기면 하나씩 검색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완성을 해볼 겁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2시간 잡고 있어요. 2시간 만에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2시간 만에 할 정도로 내가 실력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2시간짜리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만들어 놨어요. 디렉토리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이 텍토 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이런 거 아주 큰 아이콘 선호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 틱택토 디렉토리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유니티 소스가 들어갈 거고 서버에는 고언어로 구현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 서버부터 잠깐 간단하게 해볼까요? 서버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서버는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이것도 잠깐 찾아봤거든요. 얘는 뭘 쓸 거냐면 고언어 그 패키지 중에서 좀 잘 알려진 고릴라 웹소켓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얘가 포크만 34,000번이 넘고 스타만 뭐 거의 20만 개 돼요. 10만 개인가요? 2만 개 돼요.
아, 3만이 아니네. 3,400개네요. K니까. 그래서 뭐 이게 좀 잘 관리돼 있고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던 것 중에 얘거든요. get, GitHub, 고릴라, 웹소켓. 웹소켓 패키지만 따로 받아서 쓸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거는 서버가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시그널이 오면 얘를 보고서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뿌려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채팅이랑 비슷해요. 채팅이랑 사실 하는 역할이 똑같긴 해요. 어, 그 패키지를 쓸 거고 어떻게 쓰는지는 깃허브에서 문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랑 비슷하니까 사실은 뭐 예제 코드는 차고 넘치니까요. 못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바로 막막하네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봐야겠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데 이게 이제 고릴라 웹소켓 패키지 그 이그젬플 해가지고 어떻게 써라 이런 거 예제 코드들이 있거든요. 세팅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쭉쭉쭉 설명이 돼 있는데 아 너무 좋죠. 공짜로 이런 좋은 글도 볼 수 있고 일단 지금은 좀 급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 싶으니까 다 읽진 말고 내용만 대충 코드만 대충 봅시다. 서브 홈 R이 리퀘스트 패스가 이걸까 아니면 에러고 서드가 get이 아니면 이거고 get만 받겠다. 서브 홈은 get만 받겠다. 서브 홈은 언제 호출되는데 핸들 펑션 이걸로 들어오면 서브 홈이고 이걸로 들어오면 라이터에서 서브 웹소켓 이거 WS는 웹소켓 약자인가요? WS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는 서브 웹소켓이 어디 있냐? 이게 볼 수 있나? 메인.점 커밴드 파일워치 여기에 구현되어 있네. 얘는 어디지? 셋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 구현되어 있는 서브 웹소켓에서 처리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라이트 펌프는 뭐야? 클라이언트? 다 보지 말죠. 다 보면은 이거 2시간 안에 못 할 것 같아요. 정작 저희한테 중요한 건 보면은 서버는 뭐라 하고 허브는 뭐 하고 하는데 허브가 잘 알려진 용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펑션은 스타트 허브의 런 메소드를 고루틴으로 시작을 하면서 허브가 돈다. 클라이언트 샌드 리퀘스트 허브 유징 레지스터, 언레지스터 앤 브로드캐스트 채널.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낸다. 등록, 뭐 해제,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이것만 있으면 되나?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Hub registers client by adding the client pointer as a key in client map. 클라이언트 맵이라는 데다가 클라이언트 포인터를 키로 등록을 한대요. 맵의 밸류는 항상 true다. 이게 좀 그건데 사설인데 고언어는 그 파이썬이나 뭐 자바 이런 것처럼 해시맵, 해시셋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해시맵만 있는 상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그 해시 자료 구조를 쓴다. 해시 펑션이 들어있는 자료 구조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시셋을 쓰고 싶다. 해시셋이 없는데 해시셋을 쓰고 싶다 이러면은 통상 하는 행동들이 그냥 해시맵을 만들어 놓고 밸류를 뭐 true나 false 이런 걸로 고정해서 쓰는 거예요. 키가 있냐 없냐만 중요하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못 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알고 계시면 좋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다. 사설이었습니다. 레지스터 코드는 little more complicated.
unregister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하다. In addition to deleting a client point from the client map, the hub closed client send channel to signal client that no more message will be sent to client. 아, 등록을 해제하는 로직은 조금 더 복잡해요. 클라이언트 맵에서 이제 해제할 클라이언트를 꺼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샌드 채널을 또 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호가 간대요.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샌드 채널도,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채널 클라이언트 포인터를 다 뒤지면서 클라이언트 포인터에 들어가서 클라이언트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샌드 채널도 꺼줘야 되는 거야. The hub handles messages by looping over registered clients and sending the message to the client send channel. 클라이언트 샌드 채널, 이제 이거 밑에 거는 아마 브로드캐스트에 관한 내용 같은데 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싹 돌면서 클라이언트의 샌드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If the client send channel buffer is full, then the hub assume that the client is dead or stuck. 클라이언트의 샌드 버퍼가 가득 차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죽거나 혹은 뭐 막혀 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In case the hub unregistered client and close the WebSocket. 이 경우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등록을 해제하고 웹소켓을 닫는데요. 이런 동작을 한답니다. 허브가. 근데 저 잠깐 아까 봤는데 이런 멋있는 일들을 하는데 코드가 되게 짧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얘는 사실상 그거고 그냥 만드는 거고 제너레이터고 얘도 뭐 별거 없어요. 채널 3개랑 아까 말했던 레지스터, 언레지스터, 브로드캐스트 채널 3개랑 클라이언트 맵 요거 아까 말했던 이제 맵으로 키만 이제 쓰는 거죠. 밸류는 안 쓰고 얘만 쓰는데 실제로 아까 하는 일은 요만큼의 코드인데 요만큼의 코드로 클라이언트가 죽었으면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폴트 메시지를 얘가 받았는데 브로드캐스트에서 클라이언트를 받았는데 셀렉트 클라이언트 샌드에다 보내는데 샌드가 막혀 있다. 클라이언트 쪽 샌드가 막혀 있으면 바로 디폴트를 탈 거니까 클라이언트 샌드를 죽여버리고 클라이언트도 해제를 해버린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나? 딜리트 클로즈의 의미가 있나? 얘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로직이 좀 달라요. 얘 39번, 40번 라인은 그냥 나 등록 해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고 47번, 48번 라인은 메시지를 뿌리다가 클라이언트가 이미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때 발견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해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얘 코드가 달라.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이거 둘 다, 그, 어차피 이거 클로즈 딜리트 한다고 해도 메모리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는 C 같은 애들이었다면 순서가 되게 중요했겠죠. 그렇진 않으니까. 순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카설이 너무 길었는데, 못하겠다, 2시간 안에. 이거 보면서 좀 해봅시다.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헬로 월드부터 찍어봅시다. 헬로 월드 찍혔죠.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헬로 월드 찍혔고, 아, 막막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뉴 허브? 저도 허브로 만들까요? 허브 스트럭처로 해가지고 똑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가되 딜리트 클로즈. 저는 일단 클라이언트 자체는 실제로는 고언어로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 줘야 되나? 클라이언트 구조체를. 클라이언트 구조체는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클라이언트 구조체는 허브를 가지고 있고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샌드를 가지고 있고 커넥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이것도 바로 쓰고 버려질 거고 샌드도 커넥션도 그러니까 샌드가 이게 쓰이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할 때만 쓰일 건데 어차피 뭐 틱택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걸로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받아서 시그널 왔으면 쓰고 아니, 보내고 이거 하는 것만 쓸 거기 때문에 커넥션이랑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굳이 구조체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얘도 얘 일회용이고. 뭐 방법이 있겠죠? 좀 찾아보고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놔두고 유니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아, 좀 막막하다 진짜. 하려고 하니까. 허브.점 고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좋겠죠. 일단 클라이언트는 있어야 돼요. 에이, 허브. 또 클라이언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넥션만 있을까요? 얘 커넥션이 있나? 얘가 사용하는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웹소켓.con? 겟은 뭐야? 어? 포트, 예. 소켓.con 커넥션이랑 분리형. 요것만 있으면 되나? 얘랑 또 뭐 있었죠? 허브에서는. 레지스터, 언레지스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해봅시다. 이거 뭐라 하죠? 리시버? 리시버도 구현을 해줍시다. 브로드캐스트를 구현을 해줄게요, 저는. 받았으면 클라이언트를 돌면서 메시지를 다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도 받으시. 참고로 합시다. 다음 클라이언트, 올 클라이언트, 다음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여기서 좀 다르네. 클라이언트를 그냥 커넥션 하나만 쓰니까. 보내는 거 어떻게 할까? 보내는 거. 보내는 거 좀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할 커넥션. 커넥션에 커넥션에 클라이언트 점 샌드 샌드 뭐 이식이 있는데 라이트구나. 라이트 라이트 제이슨 라이트 메시지면 되겠죠? 라이트 메시지 파라미터로 받는 게 메시지 타입 메시지 타입이 뭔데? 메시지 타입이란 것도 있어? 이거 검색을 해봅시다. 글라 웹소켓 메시지 타입 메시지 타입이란 건 뭐? 메시지 타입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얘 뭐야? 얘가 이제 고릴라 웹소켓 다큐먼트거든요. 리드 메시지에서 뭐 리드 할 때도 당연히 메시지 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타입에 따라서 이제 라이트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 타입이란 게 뭐지? 있나? 타입스, 버퍼풀, 클로즈 에러.
에러 컨 클로즈 뭐야? 메시지 타입이 뭐가 들어가야 되지? 리드 한 걸 그대로 뱉어줘야 되는 건가? 꼭 그래야 되나? In above synapse code P is byte message type is an int with value websocket.binary message or websocket.text message. 아, 바이너리 메시지냐 텍스트 메시지냐? 바이너리로 줄 거냐 텍스트로 줄 거냐? 바이너리로 주죠. 소켓.점 바이너리 메시지. 얘가 1인가요? 이네. 웹소켓.점 바이너리 메시지를 뭔가로 줍시다. 주는 거는 예제니까 이걸로 합시다. hello from 고랭 서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소스는 클라이언트를 싹 돌면서 안녕 나는 고랭 서버에서 온 애야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 이쪽 거였지? 에러 핸들링이 안 됐다고? 에러 핸들링도 해줍시다. 안 하면 메뉴 핸들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일 이렇게 할게요. 브로드캐스트를 해주는 거고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슨은 런을 만들어 줍시다. 왜?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런은 참고를 좀 합시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허브를 허브 클라이언트 메이크 알아서 해주나? 안 해주네. 메이크 맵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는 웹소켓 점 커넥션 딱 만들어주고 고언어는 선언해놓고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래도 빨간 줄 뜨거든요. 써줘야 돼요. 그래서 허브 점 런 고 루틴으로 얘는 쓰는 거죠. 런 자체는 고 루틴으로 돌 겁니다. 패치를 하든가 네, 든가 이런 게 편해서 그런 건가? 이런 게 확실히 편한 것 같긴 해요.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막뭐 스레드 생성하고 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쓰잖아요. 고 하고 런 하면은 얘만 따로 돌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건 좀 편하긴 하네요. 어쨌든 얘는 얘 안에서는 자동으로 돌면서 셀렉트 고의 셀렉트문은 좀 다르죠. 케이스 리슨하는 부분 얘랑 좀 다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를 건드리는 일 얘는 브로드캐스트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레지스터는 필요 없고 그냥 브로드캐스트 들어왔을 때 레지스터도 같이 체크하면 되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겠는데 한 거야? 해봅시다. 일단 보이는 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허블은 만들어 놓고 런을 하는데 넌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건 또 HTTP 그냥 쓰네. 이 핸들 펑크 핸들러 펑크가 아니라 핸들 펑크 패턴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걸로 받았을 때 이렇게 쓸 거냐 펑션을 넣어달라고 펑션은 받는 게 리스폰스 라이터
랑 리퀘스트 이 리퀘스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라고. 업그레이더 리스폰스 라이터랑 리퀘스트를 받아서 또 처리하는 펑션을 받는데 저 자꾸 일단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그레이드 R1 왜 또 빨간 줄이야? 캔나콜 포인터 메소드 온 이런 식으로도 못 쓴다고 라고 하면 됩니다. 점 업그레이드 점 업그레이드 쓴 거 아닌가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에러가 일이 아니면 로봇.lm 그거도 임포트 해줘야 돼. println 업그레이드 넣고 이걸 에러가 나면 리턴하고 음 고런 여기서 고런을 합시다. 서버.런 하면 되겠죠? WS는 왜 해놨지? WS 넣어주죠. WS 써야죠. 그쵸? 얘가 웹소켓이죠. 웹소켓 커넥션을 받으면 개점 커넥터의 포인터로 받겠죠. 어, 웹소켓을 받았으니까 커넥션을 받았으니까 서브.클라이언트가 얘가 있으면 체크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새로 웹소켓 커넥션을 받는데 이게 새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새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법이 있겠죠, 뭐. 아, 앱키 플리케이트 체킹 if 맵 has 플리케이트 체크 듀플리케이트 체크를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언어 같으면 좀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냥 중복 처리해서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죠. 나중에 처리하죠. 너무 무책임한데? 일단은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받았으면 커넥션을 받았으면 커넥션이랑 같이 메시지가 넘어오는 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지스터랑 브로드캐스트를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가 오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커넥션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어, 좀 받고 이거 form은 안에서 하면 안 되죠. 받고 이 런이 끝났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하네. 이 커넥션이 끊겼을 때는 일단 이거 웹소켓 닫아줘야겠죠. 이걸? 요런 것도 편합니다. 이거 또 해달라 그러네. 에러를. 자꾸 밑줄 그어요. 씨. 에러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에러 처리해줍시다.
클로즈를 할 건데 좀 then else to close 이거는 어떤 커넥션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프린트 F로 합시다. 랑 커넥션을 넣읍시다. WS. 이거 없어도 되네. 이거 로그가 에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끝날 때 소켓을 닫아주는 거고, 소켓을 처음에 여는 거 중복되는지 아닌지는 체크 안 합니다. 또 소켓 한번 열었으면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리슨을 하면 되겠죠. 타입 이 커넥션에서 리드 메시지를 합니다. 아유 쉽다. 에러가 받아졌으면 ln 또 리드 메시지 하고 또 이거 삭제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읽는데 어쨌든 실패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삭제해 줍시다. 허브점 클라이언트에서 삭제 위에서 등록했던 애를 삭제할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이 커넥션 자체가 끊겨지겠죠. 이거 비슷한 코드가 아까 있었는데 씁니다. 그리고 for client range client 그래서 이제 얘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위에 구현을 했으니까 이거를 넘겨줍시다. 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뭐야 뭘 또 받아야 돼.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메시지 스트링이었어요. 이거 안 쓰잖아 어차피.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브로드캐스트는 정해진 문구 얘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걸로 하고 나는 받는 거를 찍어서 보기만 합시다. 이 아니다. 로고점 프린트 f 메시지 from 클라이언트 이렇게 왜 no placeholder in front 포맷 스트링 말이지? 아 포맷이어서 ln으로 하겠습니다. 메시지 타입은 안 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더 얘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쓰라는 대로 썼습니다. 업그레이더 못한가? 왜 초록불이지? 신경 쓰이게. 얘 말고는 지금 다 해결됐거든요. 해결하고 싶다 업그레이더. 해결 못하니까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가 구현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 요청이 온 거를 받아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얘 뭔지 모르겠어.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등록이 되고 등록된 클라이언트에 이제 메시지를 대기하고 있다가 메시지가 오면 등록되어 있던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똑같이 뿌려줍니다.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할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낸 애가 다시 똑같은 걸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닌가? 받을 필요가 있나? 내가 클라이언트인데 서버에다 요청을 보냈어. 받으면은 똑같은 걸 받으면은 아 내가 보낸 요청이 서버까지 갔다가 잘 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낸 애도 똑같이 받는 게 좋겠죠. 냅두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메시지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서버 구현. 여기서 이제 좀 어렵고 생소한 유니티. 여기서부터 유니티. 씬 이름부터 정해줍시다. 씬 이름은 못 바꾸나?
이름 바꾸고 싶은데. 샘플 샘플 말고 이거 메인 씬이라 하죠. 메인 카메라가 있고 다시 이거 2D였으니까 2D로 만듭시다. 일단은 게임 보드를 먼저 만듭시다. 잘 나오고 있나요, 저? 게임 보드를 만들 건데 이 오브젝트 라이트에 스페어 게임 보드 이거보다 빈 거 해가지고 게임 보드 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셀 셀이다. 셀은 뭐 별거 딴 건 안 하고 색깔만 좀 바꿔줄까요? 색깔만 좀 그냥 흰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셀만 해서 그러면 얘를 어셋에다가 프리팹스 미리 얘만 만들어 놓읍시다. 넣어놓고 게임 보드 안에다가 셀을 막 집어 넣어 줍시다. 9개 있으면 되겠죠? 복사할 수 있나? 복사하는 게 낫나? 1, 2, 4, 5, 8 유니티 안 써본 티가 나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게임보드의 위치를 게임보드는 0, 0에서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들어 줍시다. 얘는 이름을 이런 것도 되나? 이거 되네. 하나씩 저 편한 대로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1, 포지션이랑 이름 하나씩 정해줄게요. 그러니까 얘랑 이름 따라가는 게 좋나? 이름이랑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좀 직관적이겠죠? 포지션별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셀. 그러면 0, 1, 1, 0, 1, 0, 1, 마이너스 1, 1, 0, 1. 이렇게 했거든요. 셀 이름을 이렇게 다 정해주고 얘 이름대로 하나씩 위치를 정해줄게요. 1, 사이즈가 1 x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포지션만 정해줘도 위치가 예쁘게 들어갑니다. 1, 0, 이것도 언젠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찾아내겠죠, 제가. 뭐야? 1, 0. 아닌데? 0, 1. 0 마이너스 1. 이름 잘못 지었네요. 마이너스 0은 뭐야? 0, 1 마이너스 1이겠죠. 1. 그러면 이제 9개가 딱 사이즈가 들어갔죠. 게임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얘의 그걸 좀 주고 싶은데 되나? 이게 이제 그 프리팹스를 쓰는 이유인데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붙여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를 수정을 하고 싶은데 얘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구분이 되게.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테두리 찾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프리팹스에서 수정하면은 같은 거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약간 종속 관계로. 뭐 있네. 그래서 볼더가 있는 그걸로 스퀘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그걸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됐겠죠? 여기까지 했고 뭘 해야 되지? 말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정신없어요. 이제 게임 로직을 구현을 해야겠죠. 필요한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방금 보드를 만든 거고 스튜디오 오브젝트 중에 보람이 서클이 있나? 서클. 얘는 색깔을 눈에 띄게 바꾸겠습니다. 서클 왜 안 보여? 서클 색깔을 빨간색. 일단 빨간색. 뭐 색깔 플레이어별로 색깔이 달라야겠지만 일단은 제 눈에 띄어야 되니까. 얘 근데 왜 뒤로 가면 색이 안 보이지? 흠칫을 당한 거지? Z 포지션이 안 좋죠 지금. 아 이게 그거예요. 그 2D 게임이다 보니까 다 보면은 Z 포지션이 다 0이거든요. 겹쳐졌을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그리냐고 하면은 먼저 나온 애들이에요. 먼저 나온 애들이 우선적으로 그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Z 포지션을 마이너스 1. 카메라가 다른 얘기인데 유니티는 카메라가 2D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3D 게임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Z 포지션을 줄 때 Z 포지션을 주면 이거 위아래 그림 그려지는 순서를 제가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 줘가지고 얘가 카메라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에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층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제일 밑에 보드고 그 위에 올라가는 피스들은 다 똑같은 층에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얘도 일단은 프리패스에다 집어 넣습니다. 서클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죠? 피스라고 하죠. 게임 피스.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얘는 이제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걸로 할 거예요. 네. 게임 로직이 필요하겠죠. 게임 매니저. 게임 매니저는 스크립트를 직접 짜줄 겁니다. 폴더에 샵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제트브레인 아이디 그거 팩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에서 코드 편집을 해줄 겁니다. 좀 걸리는데 관리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안 먹었어요. 업데이트? 아, 또 막막하다. 뭘 해야 될까요? 게임 매니저니까 아, 클릭했을 때 클릭한 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클릭만 할 겁니다. 뭐 게임 말을 만들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는 거 안 하고 간단하게 초기 버전에서는 클릭해서 말을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시작을 합시다. 이거 근데 왜 자꾸 밑줄 그이지?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편이라서 잘 안 보이죠, 지금 글자가. 그럼 보이나? 어제 고언어 쓸 때도 이거 안 보인 거 아니에요? 코드가? 보였겠지? 이 정도 확대했으면 보였겠죠? 와, 근데 예쁜 거 봐요. 이거 제가 제트브레인 아이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예뻐서입니다. 예쁜 게 제일 커요. 물론 뭐 요새 플러그인이나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이 예쁜 게 전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이거? 이 정도로 할까요? 촬영하는 거니까.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 할 수 있지. 네, 근데 스타트, 업데이트. 일단은 서버랑 통신하는 건 내버려 두고 클릭했을 때 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필요 없어요. 클릭했을 때 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아, 찾았습니다. 신기한 코드들 많이 있네요. 와, 이게 할 말은 많은데 너무 너무 좋다. 마우스 버튼 다운을 마우스 클릭했을 때거든요.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감지하는 게 OS에서 감지하는 게 마우스 버튼 이거는 클릭된 상태, 눌러져 있는 상태. 드래그 할 때 쓸 수 있겠죠? 다운은 클릭해서 마우스가 내려간 상태. 업은 이렇게 올린 상태. 다운이랑 업을 이용해서도 뭐 드래그 구현할 수 있겠는데 그냥 냅두고 0번이 클릭이 됐을 때 이건 이제 마우스 레프트 클릭이거든요. 마우스 레프트 클릭일 때 C샵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정렬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지션은 카메라. 이거 뭐 이상한 설명 이런 거 잘 안 할게요. 저 잘 모르니까.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 제가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이 지점을 카메라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얘의 벡터 포지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점 마우스. 그럼 이제 뭐 얘가 벡터 2가 뭐 x 좌표 얼마, y 좌표 얼마에서 찾아냈을 거예요. 얘를 얘가 이 x좌표 y좌표로 쭉 내려가면서 보드를 딱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레이캐스트 2D용 레이캐스트가 따로 있네. 피직스 피직스도 2D가 따로 있네. 점 레이캐스트 마우스 포지션 벡터 2 다운 뒤로.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지션을 향해서 이 히트가 레이가 광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뭘 만날 겁니다. 그 히트 점 콜리더가 널이 아니고 만난 애가 콜리더가 널이 아니고 일단 이것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도를 놓으면 되겠죠. 내가 얘를 쭉 내려가서 만났다고 하는 거는 뭔가 오브젝트를 만났다는 건데 컬리더에서 너를 체크가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를 통과했다는 거는 오브젝트를 만났다는 건데 지금 게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보드를 히트한 거예요. 히트했을 때 이제 도를 놓는 과정을 넣어줄 건데 만들어 줍니다. 인스타니테이트 게임 뭘 만들어 주는 게 있나요? 방법이 좀 특이한데 일단 요거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게임 네. 프리팹을 미리 여기서 받아놔요. 또 초기화할 필요는 없네. 왜 이게 되는지 왜 이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우스 포지션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놓으면 되겠죠. 마우스 포지션 그냥 놓으면 안 돼요. 후, 3, 후, 3, 마우스 포지션 점 X, 마우스 포지션 점 Y. 제가 지금 이 마우스 포지션에서 클릭을 한 이 광선을 따라서 내려갈 건데 Z 포지션을 따로 둬야 됐어요. 그는 그냥 마이너스 1로 고정해서 주겠습니다.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호텔 점 아이덴티티 포지션이 이게 아닌가? 벡터를 받는 게 아닌가? 벡터 3 받는 거 맞는데? 아, 뉴 벡터 3. 더 잘났다. 이 똥 굵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여기까지 하면은 새로운 그 게임 피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피스가 만들어지겠죠. 게임 피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써야 되나? 얘를 쓰나? 게임 피스 인스턴스가 그냥 놓여졌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게임 피스 인스턴스 놓고 놓기만 하죠.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안 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유니티에서 컴파일을 하죠, 지가. 똑똑한 유니티가. 이 스크립트에 게임 피스 프리팹을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넌 해가지고 게임 오브젝트가 안 들어갔는데 얘를 제가 만든 게임 피스 프리팹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얘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얘가 게임 피스가 라이더 코드 얘에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이 게임 오브젝트가. 그래서 클릭했을 때 만들어지는 인스턴스는 얘다 이런 거를 얘가 알 수 있어요. 유니티가. 이게 왜 가능한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뭔가 뭔지 사실 하는 거겠지. 내가 이제 뭐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서 스크립트를 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해서 쓰는 거겠죠. 어쨌든 돌려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 스크립트 자체를 안 돌리고 있어서 그래요. 게임 매니저가 스크립트를 쓰게끔 여기 드래그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가 여기에 돌아가거든요. 들어갔어요. 보면은 어 C샵은 이거 뭐라 하더라? 프로퍼티를 하나? 얘도 프로퍼티인가? 하여튼 게임 피스 프리팹을 제가 이제 바인딩을 해줬기 때문에 게임 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서 테스트 돌려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갈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코드를 잘못 썼네. 디버그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때는 로고를 찍어가지고 디버그 점 아이 왜 이래? 클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모두 클릭해놓고 뭐야? 유니티 엔진 AI? 이건 뭐야? 혹시 보고 싶은데? 일단 이런 거 정신 팔리지 말고 모두 클릭 X는 마우스 포지션 점 X Y는 마우스 포지션 점 Y 이렇게 해서 로고를 찍어보겠습니다. 빨간 줄 쓰이는 거는 신경 지금 쓸 건 아닌데 일단 넘어갈게요. 유니티에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이 라이더가 똑똑해가지고 여기 널 체크 이거 뭐 C샵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유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널 체크를 하면은 좀 비싸다. 비용이 좀 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갖다 대서 보면은 comparison to null is expensive. expensive라는 표현을 실제로 써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널 체크를. 아마 이게 뭐 레퍼런스 컬인가? 해서 히트점 콜리더랑 널이랑 이런 식으로 널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레퍼런스 이퀄스. 이러면 얘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이고 이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뭐 초록줄 끄인 거는 이제 이것도 if문도 좀 줄일 수 있다. 제가 알아서 줄여주거든요. 이거 일단은 냅둡시다. 이거 나중에 수정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 포맷이나 유니티에서 잘 알려진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요. 라이더가. 이래서 저는 IDE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가 좀 커지고 IDE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경지가 되면은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사설이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찍어봐야겠죠. 콘솔에 보드 클릭해가지고 제대로 보드가 클릭되는 걸 찍히는지. 아, 안 찍히고 있어요. 왜지? 아예 콘솔에 아무것도 안 찍혀요. 보드가 클릭했다라는 걸 감지를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 스타트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타트 어딘가를 클릭 어딘가 클릭했을 때 그리고 그 보드를 만났을 때 콜리더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보드를 만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버그 로그를 찍어보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래 걸리죠? 하나 보면은 얘는 찍혔어요. 콘솔에 게임 매니저 스타트 해가지고 얘는 찍혔거든요. 게임 매니저는 도는데 어딘가를 클릭했다 이것도 떠요. 근데 얘랑은 안 뜨는 거야. 이 보드를 클릭했다 이거랑은 감지를 못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보드를 클릭했다 이거랑은 이해가 안 된다. 콜리더가 없다? 얘 있잖아. 얘 콜리더가 없는 애인가? 콜리더가 뭐냐면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는 뭐 비주얼하게는 다 스퀘어지만 실제로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콜리더라고 하는데 프라이트에서 그림은 있는데 콜리더는 없네. 콜리더 넣어줘야 되는구나. 콜리더를 넣어주겠습니다. 콜리더를 이렇게 넣지 말고 콜리더가 없으니까 얘가 물리 법칙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있는 애인 거예요. 뭐 중력의 영향을 받든 다른 오브젝트랑 상호작용을 하든 하게 하려면 콜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프리패스 셀 여기다가 콜리더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안 건드려도 되겠죠? 저희 사실 이거 뭐 많은데 메테리얼 해가지고 뭐 고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뭔지 잘 몰라요. 보면은 저는 프리팹스에서만 콜리더를 추가를 했는데 각 셀들을 클릭해서 보면 박스 콜리더 2D가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프리팹스를 쓰는 이유죠. 동일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편하니까 묶어서 쓰는 거예요. 자식, 부모 자식 그 트리처럼. 다시 돌려볼게요. 이러면 이제 반응을 하겠죠. 히트를 했을 때 콜리더랑 접촉을 했으니까 어 그림도 그립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어쨌든 어딘가를 클릭 보드 이거 잘 안 보이죠 지금 이 확대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어딘가를 클릭했고 보드 어딘가를 클릭했다 이게 나오는데 정확히 셀 어딘가 이게 아니라 그 클릭한 이 포인트에 그림을 그려버리네.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어쨌든 클릭은 감지하고 그림도 그리죠. 얘 포지션을 그냥 여기다 하지 말고 보드를 클릭했고 마우스 포지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셀의 클릭된 셀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포지션은 게임 피스 포지션은 벡터 3 U D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점 X 너무 긴데 Y 오 마이너스 오 포지션을 게임 피스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줄 거였어. 비싸다고? inefficient, repeated.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 점 해가지고 포인터 따라 들어가서 레퍼런스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거 찾아서 하는 게 유니티에서는 뭐 비용이 다른가 봐요. 그냥 한 번에 찾아가는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 이거 비용 비싸다고. 비효율적이다. 반복적인 프로퍼티 액세스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일이 한 번만 찾겠습니다. hit.transform. 는 포지션 3 hit 포지션 너는 히트 포지션의 X 너는 히트 포지션의 Y 이러면 줄 사라지죠. 얘도 좀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겠습니다. 바꾸라는 대로 하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제가 클릭한 셀의 그 포지션에다가 돌을 놓을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돌이 우수수 생기는 일은 안 생깁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클릭 클릭 막 로그가 막 쌓이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클릭 한 번만 했다는 셈 쳤는데 게임 피스 오브젝트가 막 수십 개 생겼어요. 보면은 로그도 어딘가를 클릭했다는 로그가 여러 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 감지를 마우스 버튼이 눌려져 있는 이 상태를 체크를 하니까 저는 잠깐 눌렀다 뗐는데도 이만큼을 감지를 한 거예요. 3번 눌렀는데 벌써 한 30개는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어쨌든 클릭했을 때 셀 안에 이거 딱 만들게 된 거는 알게 됐고 실제로는 뭐 3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많은 피스들이 겹쳐서 있는 거겠죠.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보드를 히트했지만 지금 얘는 이 if문은 실제로는 뭐 보드를 히트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쵸. 보드만 컬리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은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게임 피스도 컬리더를 가지게 해서 보드를 히트했는지, 게임 피스를 히트했는지 체크하게끔 하는, 실제로 히트하는 곳이 보드인지 피스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1번이 있고, 아니면 저희도 어차피 셀 9개에다가 하나씩만 돌을 놓는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셀 9개에 이미 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로직을 새로 따로 만들어도 돼요. 얘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긴 하겠죠. 콜리더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요. 콜리더 자체도 비용이 좀 있을 거예요. 비용이 애초에 있으니까 기본으로 안 들어있는 걸 거고, 어쨌든 뭐 사설인데 이게 아마 좀 더 경제적이겠죠. 효율적이겠죠. 이게 더 좋겠죠. 예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 9개 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로직. 프라이베이트 C샵에서 배열 어떻게 쓰죠? 배열 어레인가요? 검색해서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자꾸 추측해서 하지 않고 C샵에서 불리언 타입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어레이라니까. 불리언 어레이. 그쵸. U 불 10? 10으로 해야 된다고? 10으로 하기 싫은데. 3, 3으로 하죠. 3 바이 3으로 합시다. 이, 아, 3 바이 3. 뭐야? 왜? 뭐가 문제인데? 이게 아니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C샵 안 써본 티도 엄청 나죠. 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또 왜 밑줄 그어? 네임 체크 더즈나 매치 룰 인스턴스 필드 프라이빗. 프라이빗이면 이름도 이렇게 적어달라. 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체크는 2, 둘, 바이 3. 이렇게 하면 좋겠죠. 왜? 왜 안 돼 또? 3인 거 알려줘야 돼 또? 뭐야? 샵, 배열. 자원 배열. 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시샵 안, 이거 근데 허용이 되네? 이렇게 쓰는 뭔가 방법이 있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데? 뭘 알려준 거야? 아, 이렇게 한다고? 이거 뭐야, 그러면? 3,3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해놓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3,3 배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히트 안에의 몇 콤마 몇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히트한 셀의 어,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 맵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냥 히트한 셀의 아이디나, 뭐 이게 얘 자체도 오브젝트니까 인스턴스가 있을 거잖아. 인스턴스 뭐, 해시 아이디 같은 거를 키로
해시 테이블 같은 걸로 만들면 해시 테이블로 체크하면 계산하는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훨씬 간결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셀의 인덱스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마우스 포지션 X, Y를 가지고 클릭해서 히트를 했어. 히트를 한 애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 포지션을 가지고 얘의 위치를 알아내야 돼.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 왜냐면 다 0 바이 0이니까 그 0,0에서 시작해서 한 칸씩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2-1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건 나중에 개선 좀 멀리 보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게임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2번, 2-2번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은 간단하니까 2-1번으로 할게요. 어렵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히트한 거에 한 번 더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히트한 거의 인덱스 그 체크였나? 체크의 히트 포지션 얘는 일단 받아놓고 히트 포지션 점 x 아 이거 좀 계산이 좀 달라요. 3 바이 3이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0부터 1까지니까 얘는 플러스 1 하고 포지션 점 y 플러스 1 또 빨간 줄이야. 이렇게 쓰지 말래요. 페어를 어떻게 써?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데? 맞잖아. 플로트 is나 assignable to parameter type int 얘는 플로트래요. 히트 포지션 머시기는 너도 플로트로 해 그러면. 플로트 플로트 어떻게 써? 이거 아니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블 is나 assignable 얘는 또 더블이야? 뭐야? 플로트는 어떻게 써? 얘는 플로트라고? 또 자체는 플로트 C# 어, convert into 플로트. 자 모르는 언어 쓰면 이래서 너 하나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플로트 하는데 이거 맞아? 모르겠습니다. 플로트 1 뭐야? 그냥 아니 뭘 알려준 거야 얘는? 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타이캐스팅 이게 아니었어요.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안 되네. 왜 안 돼? 아 얘를 또 다시 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아 얘가 맞는데 얘를 인트로 다시 바꿔줘야 돼.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너무 코드가 별론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또? 아 온라인 올리 어사인? 요 한 문장 쓰려고 지금 애썼는데 이미 이 포지션에 그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리턴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하나 놔주면 되겠죠.
필요 없는 제거를 하고 게임 피스를 놓으면서 체크에다가 여기 게임 피스 놨어요 이걸 체크를 같이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게임 돌려보겠습니다. 파이썬 고 이런 것만 하니까 안 익숙했는데 보면은 어딘가를 클릭했다라는 그 로그는 엄청 많이 뜨는데 게임 피스 자체는 하나씩만 생성되거든요. 같은 데를 클릭해도 클릭했다는 로그는 쌓여도 지금 클리어하고 보여드릴게요. 클릭했다는 로그는 쌓여도 얘는 안 쌓여요. 클론 얘 자체는. 요거는 좀 해결이 됐죠. 지금 와서 들은 생각인데 얘 자체를 애초에 마우스 버튼 다운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로그가 많이 쌓일 일도 없는데 마우스 버튼 다운으로 할게요. 드래그 할 거 아니니까. 다운해서 클릭하는 것만 할 거니까.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보면은 이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디버거.점 로그들은 지금 되게 간단한 동작만 해도 막 수십 개씩 로그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줄 뜨는 거거든요. 익스펜시브 메서드 인보케이션 해가지고 자주 호출되는 메서드 안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고 찍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줄여라. 업데이트 안에서 뭔가 좀 비싼 행동을 하면은 여지없이 빨간 줄 긋거든요. 아까 뭐 노란 줄 그어가지고 리피트 뭐 반복적으로 그 프로퍼티를 탐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얘처럼 뭔가 업데이트 메서드처럼 뭐 비싼 그 되게 많이 호출되는 메서드 안에서 하지 말아라. 비싼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IDE에서 경고를 줍니다. 이런 거 보고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아, 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은 추천하지 않는구나. 얘는 지웁니다. 디버거 이런 거는 다 지워버려요. 놔둘까? 그냥 지웁시다.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하면 되죠. 구석 이런 것도 지울까요? 쓸모없는데 이제. 구석도 지우겠습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냅둘까? 구석은 냅두겠습니다. 뭐 if문에도 여기 뭐 초록색 줄 끄였는데 이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ID에서. 알아서 줄여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우스 버튼 다운이 아닌 이벤트는 전부 다 튕겨내겠다는 거죠. 부문에서 튕겨내서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다. 카메라.점 메인 얘도 좀 줄이라는 건데 아니네. 얘는 널 포인트 있을 수 있다는 거네. 카메라.점 메인이 else if reference equals 카메라.점 메인이랑 널이 이거면은 리턴. 카메라.점 메인이 비싸대요. 야, 근데 업데이트해서 카메라.점 메인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너가 해결해봐. 똑똑한 아이디 이 해결해봐 하면은 아이디가 어웨이크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스타트 어웨이크 안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러면 비용이 좀 덜 나가겠죠. 스타트 할 때만 딱 이거 메인 카메라를 찾아내니까 업데이트 안에서는 그런 비싼 행동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이러면 좀 비용을 줄여서 나름 최적화를 했습니다. LCF에 이거 까만 줄 그었네. 저는 이런 그 처음에 밸리데이션 하는 로직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얘부터 시작해서 LCF가 끝나는 라인까지는 뭔가 이 펑션에 필요 없는 애들을 쳐낸다 이런 느낌으로 위에서 이렇게 한번 쳐내거든요. 그 다음 필요한 변수들 선언하고 밑에 이제 로지컬한 부분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 해제하거나 테스트하거나 뭐 이런 거 들어가겠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검색과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낸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진짜 이래서 저는 아이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언어 이거 고랜드인가 이거 제트브레인에서 만든 얘가 안 나왔으면 저 고언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똑똑한 아이디가 훨씬 개발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뭐 생산성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설이었고 이것도 했으면 이제 만들어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 좀 게임 로지컬한 부분 얼마나 했죠? 촬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할 게 좀 더 남았는데 좀 더 해봅시다. 게임 매니저에서 클릭을 할 때 지금은 턴을 번갈아 가면서 줄 거잖아요. 지금 빨간색 돌만 계속 더지는 상황이니까 어, 한 명씩 턴을 번갈아 가면서 게임하는 거를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티저 커렌트 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커렌트 턴은 그럼 처음에 0이겠죠? 초기화가. 커렌트 턴을 이렇게 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놓을 때 게임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꿔줄게요. 뭘 좀 프리팹스 자체는 빨간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많이 알면 더 좋은데 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뭐냐 게임 피스 디스턴스 여기에 얘 이름 뭐였지? 스프라이트 여기에 get component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를 찾아내서 이 게임 피스 자체의 스프라이트를 찾아내서 뭐야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찾아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 컬러를 컬러.점 레드 만약에 if current 턴이 0이면 이렇게 그게 아니면 스프라이트 턴점 컬러를 왜 이래 컬러.점 블루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게 또 초록색 뭐지 할 수 있나? 아 사망연산자로 만들어 버리네요. 이렇게 하죠. 뭐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다음 사망연산자로 커렌트 턴이 0이면 빨간색 돌 그게 아니면 파란색 돌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턴 얘가 돌을 놨으면 자동으로 다음 턴으로 넘어가잖아요. 커렌트 턴은 커렌트 턴 플러스 1을 그러면 요 로직대로면은 0 다음엔 1 되고 1 다음엔 다시 0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01, 01만 반복이 될 겁니다. 다음 턴 체크한다. 체크 영어로 뭐라 쓰냐? 모르겠어요. 돌을 둔 자리를 어, 프로 처리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얘 또 비싸다고 하네. 얘도 해결할까요? 지금 얘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자동 완성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expensive method invocation 이 에러를 표시하지 않게끔 처리하네요. 그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큼은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나 본데? 모르겠습니다.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다 뭐 나중 찾아보는 걸로 하고 사실 이거 뭐 요새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꼴랑 이런 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심지어 얘도 제 로직대로라면은
이 업데이트 메서드 자체는 뭐 자주 호출되겠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클릭했을 때 딱 한 번, 게임 안에서 딱 9번만 이게 호출이 돼요.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줄 리가 없는데 그래도 빨간 줄 끄였으니까 뭐가 방법이 찾으면 좋겠죠. 좀 확장성을 고려를 한다면.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부터 빨리 하자. 그래서 빨간 돌, 파란 돌 순서대로 놓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돌, 파란 돌. 뭐 이렇게 됐죠. 9개 놓이고 저는 뭐 클릭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 순서대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또 뭘 하면 좋을까요?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싱글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로직이거든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에다가 내가 저는 이제 빨간색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서버에다 나는 빨간색 플레이어 돌 놨어요 했으면 파란색 플레이어 차례로 넘어가고 저는 이제 클릭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내 차례가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처리를 하려면 클라이언트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저녁 9시가 됐는데 안 먹어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2시간 안에 못 했는데 아, 뭐 재미는 있었어요. 확실히 재미있고 이런 뭐 게임 같은 좀 눈에 확 들어오고 알기 쉽고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 확실히. 까지 해놓고 밥을 먹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게임의 승패 그리고 서버랑 통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끔 구현하는 거 요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